여러분, 오늘 몇 번이나 핸드폰을 확인하셨나요? 카톡 알림이 울리면 반사적으로 손이 가면서도 막상 답장하기가 귀찮았던 적 없으신가요? 분명 주말 내내 혼자 있고 싶어서 모든 약속을 거절했는데 정작 토요일 저녁이 되자 친구들의 모임 사진을 보며 묘한 쓸쓸함에 젖어들곤 하죠. 아, 나도 거기 갔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생각이 스치는 순간 곧바로 아니야, 갔으면 지금쯤 지쳐서 죽었을 거야 라는 반박이 따라옵니다. 마치 내 안에 두 명의 내가 있는 것처럼요. 손가락 몇 번이면 지구 반대편 사람과도 화상통화를 할 수 있고 앱 하나로 취미가 같은 사람들을 즉시 만날 수 있는 시대입니다. 인류 역사상 이토록 연결이 쉬웠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런데 왜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외롭다고 느끼는 걸까요? 왜 연결의 도구는 넘쳐나는데 정작 마음 깊이 연결되었다는 감각은 점점 희미해지는 걸까요? 혼자이고 싶지만 고립되기는 싫다. 이건 단순한 변덕이 아닙니다. 우유부단함도 아니고 사치스러운 고민도 아니에요. 오늘 저는 이 형용 모순 같은 감정의 정체를 해독해 보려 합니다. 왜 현대인들은 관계의 가성비를 따지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이면에 숨어있는 불편한 진실은 무엇인지. 첫 번째, 우리는 왜 사람이 피곤해졌는가? 아침에 눈을 뜨면 카카오톡 단체방에 밤새 쌓인 메시지들이 기다립니다. 읽씹하면 눈치 보이니까 적당히 이모티콘을 날려야 하죠. 출근길 지하철에서는 누군가의 게시물에 하트를 누르면서 나도 뭔가 울려야 하나? 라는 압박을 받습니다. 회사에 도착하면 상사의 기분을 살피고 동료와의 눈치 게임을 하고 점심시간에는 같이 먹을까요? 라는 질문에 어떻게 대답할지 고민하죠. 퇴근 후에는 친구나 연인의 메시지에 적절한 텐션으로 답해야 합니다. 하루 종일 쉼없이 우리는 관계를 수행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의 뇌는 사회적 상호작용을 할 때마다 상당한 인지자원을 소모합니다. 상대방의 표정을 읽고 적절한 반응을 계산하고 내 말이 어떻게 해석될지 예측하는 모든 과정이 에너지를 잡아먹거든요. 예전에는 집에 들어가면 관계에서 벗어날 수 있었어요. 문을 닫으면 끝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스마트폰이라는 작은 창문을 통해 타인이 언제든 내 사적 공간 위로 침투할 수 있습니다. 알림 하나면 다시 사회적 모드로 전환해야 하니까요. 그래서 현대인들은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사람을 만나면 에너지가 소모된다. 그러니 정말 가치 있는 만남에만 에너지를 쓰자. 이것이 관계의 가성비를 따지는 첫 번째 심리적 기제입니다. 감정 에너지가 한정된 자원이라는 걸 본능적으로 알게 되었고 그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려는 거죠. 두 번째, SNS가 만들어낸 관계의 인플레이션. SNS에 올라오는 관계는 하이라이트 릴입니다. 싸우고 삐진 날은 올리지 않아요. 대화가 어색해서 핸드폰만 만지작거린 순간도 올리지 않죠. 오직 웃고 빛나고 행복해 보이는 순간만 선별되어 게시됩니다. 문제는 우리의 뇌가 이걸 기준선으로 삼아버린다는 겁니다. 내 친구 관계는 왜 저렇게 특별하지 않을까? 왜 우리는 영화 같은 우정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반복되면 실제로는 괜찮은 관계도 부족하다고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그 불만족은 기묘한 방향으로 흘러가요. 이 정도 관계에 에너지를 쏟을 가치가 있나? SNS가 만들어낸 관계의 인플레이션 때문에 우리는 평범하지만 좋은 관계의 가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게 된 겁니다. 마치 명품 브랜드 광고만 보다가 동네 옷가게를 초라하게 느끼는 것처럼요. 그 결과 우리는 두 갈래 길 앞에 섭니다. SNS에서 본 것 같은 완벽한 관계를 찾아 끊임없이 방황하거나 어차피 그런 관계는 환상이야 라고 단정짓고 깊은 관계 자체를 포기하는 것. 두 선택 모두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지 못하죠. 세 번째, 상처받기 전에 먼저 선을 긋는 심리. 학창시절 절친이었지만 대학 가면서 자연스럽게 멀어진 친구. 직장에서 매일 붙어 다녔지만 퇴사하자마자 연락이 끊긴 동료. 몇 년을 사귀었지만 결국 헤어진 연인. 이런 경험들이 쌓이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어차피 모든 관계는 변하고 끝나기 마련이야. 그러니 처음부터 너무 깊이 들어가지 말자.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 덜 아프니까. 흥미로운 건 이 방어 기제가 꼭 나쁜 관계 때문에만 작동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좋았던 관계가 끝났을 때 더 강하게 작동해요. 저렇게 좋았던 관계도 끝날 수 있구나라는 깨달음이 그럼 애초에 너무 깊이 들어가지 말자는 결론으로 이어지거든요. 상처를 최소화하기 위해 투자를 최소화하는 것. 이것이 관계의 가성비를 따지는 세 번째 심리입니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뭘까요? 그래도 사람을 만나야 해라는 조언은 연결의 양과 질을 혼동합니다. 친구가 100명 있어도 진정으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없다면 그건 연결이 아니라 화려한 고립이에요. 억지로 만남을 늘리면 감정 에너지는 더 빨리 고갈되고 결국 역시 사람은 피곤해 라는 결론만 강화됩니다. 반대로 혼자를 즐겨라는 조언도 함정이 있어요. 인간은 본질적으로 사회적 동물이거든요. 아무리 내향적인 사람도 완전한 고립 상태에서는 심리적 건강을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나는 혼자가 좋아 라고 말하면서도 SNS를 끊지 못하고 유튜브 라이브 채팅에 참여하고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활동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연결을 갈망하고 있어요. 진짜 문제는 관계를 0 아니면 1로 보는 이분법적 사고입니다. 깊은 관계 아니면 관계 없음, 진정한 친구 아니면 남. 하지만 현실의 관계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1년에 한 번 만나지만 만나면 어제 본 것처럼 편한 친구. 깊은 속내는 못 터놓지만 함께 있으면 웃음이 나오는 사람. 자주 연락하지 않지만 힘들 때 생각나는 사람. 이 모든 관계가 다 가치 있는 관계입니다. 우리의 실수는 가장 깊은 관계만 의미 있다고 생각하고 나머지는 가성비가 낮다고 치부해버리는 데 있어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역발상입니다. 관계의 가성비를 따지는 자신을 죄책감의 대상으로 여기시나요? 나는 왜 이렇게 계산적이지? 나는 정이 없는 사람인가? 하지만 자기 건강에 신경 쓰는 사람이 음식의 영양 성분을 따지는 건 당연한 일이죠. 마찬가지로 자기 감정 건강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관계의 가성비를 따지는 것도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문제는 따지는 것 자체가 아니라 잘못된 기준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관계는 주식과 비슷합니다. 처음 만났을 때 엄청 재미있고 신나지만 시간이 지나면 식어버리는 관계가 있고 처음에는 별 감흥이 없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깊어지고 단단해지는 관계가 있죠. 단기 수익만 보면 전자가 가성비 좋은 관계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후자가 훨씬 더 가치 있어요. 그리고 진짜 좋은 관계는 때로 나를 불편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 잘못을 지적해주는 친구, 나의 변명을 받아주지 않는 동료, 불편한 진실을 말해주는 연인. 이런 관계는 당장은 에너지가 많이 들죠. 단기적 가성비로 보면 최악이에요. 하지만 이런 관계야말로 장기적으로 우리를 성장시키고 진짜 자기 자신을 알게 해주는 관계입니다. 현대인들은 불편함을 무조건 피해야 할 것으로 학습했지만 건강한 불편함은 성장의 촉매제가 됩니다. 오늘 이야기를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관계의 가성비를 따지게 된 건 변덕도 이기심도 아닙니다. 감정 에너지가 한정된 자원임을 깨달았기 때문이고 SNS가 만들어낸 비현실적 기준에 지쳤기 때문이며 과거의 상처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려는 본능 때문입니다. 이것 자체는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잘못된 기준으로 계산하고 모든 관계를 같은 잣대로 평가하는 것이죠. 관계는 스펙트럼입니다. 깊은 관계도 있고 가벼운 연결도 있어요. 그 모든 것이 제각각 가치를 가집니다. 핵심은 내가 관계의 주도권을 갖는 것, 그리고 각 관계에 적절한 에너지를 배분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관계 스위치는 어떤 상태인가요? 너무 오랫동안 꺼져 있었다면 오늘 작은 연결 하나를 켜보시는 건 어떨까요? 반대로 너무 오랫동안 켜져 있어 지쳤다면 잠시 끄고 나 자신을 돌보세요. 누군가는 이런 여러분을 보고 개인주의라고 정이 없다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건 이기적인 게 아니라 타인에게 상처 주지 않으면서 나 자신도 지키려는 현대인의 서툰 배려라는 것을요. 혼자가 편하지만 가끔은 누군가의 온기가 그립다면 그건 지극히 정상입니다. 당신이 사회적 동물인 동시에 나라는 우주를 지키고 싶은 한 명의 인간이기 때문이죠. 그 모순 속에서 균형을 찾아가는 것, 그게 바로 우리 모두의 과제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길을 잃었을 때 이곳에서 다시 해독해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다부의 통찰과 함께 해주세요. 다부였습니다.